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넷플릭스 ASML 테슬라 이제 실적이 좀 이슈가 됐는데 앞에 두 종목은 실적 호조, 미증시 지수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테슬라는 마감 후에 나온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를 했죠. 이게 오늘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증시는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향후에 어떤 1월 남은 기간은 물론이고 2월 초까지 시장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와 반도체의 시소 관계,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재편이 되는지도 오늘 장에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미증시는 다우는 빠지고, S&P 500과 나스닥은 올라가고, 러셀 2000은 빠지고, 이런 구도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빅테크만 골라서 올라갔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러셀 2000이 빠졌다라는 걸 봐서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러셀 2000이 왜 저렇게 빠졌나?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4.18% 근처까지 올라갔거든요. 오늘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참여가 좀 낮았어요. 예, 사겠다라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10년물을 4.2% 정도 전후를 상단으로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 근처로 다가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서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뭐 시장을 끌어올린 건 나스닥을 올린 거는 넷플릭스와 ASML 두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데 가입자 신규 주문 위는 이제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이고 아래는 ASML의 주문 잔고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각각 그래프가 휙 위로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에 미국에서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갔고 빅테크가 강했는데 이 종목들이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넷플릭스 주가 이제 급등을 해서 10%나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ASML이 오늘 9% 가까이 급등을 하고 ASML 같은 경우는 뭐 보고서 쏟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AMD와 그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어떤 주요 반도체 종목군들도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게 이제 미증시 지수를 견인을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좀 했죠. 그리고 이제 보고서들도 좀 있었는데 이날은 좀 미국 증시 상승폭도 적었고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잖아요. 좀 조심스럽다 이런 내용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뭐 JP모건에서는 IT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면 주가에 부담을 느낄 거고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JP모건은 일관되게 좀 보수적입니다. 그다음에 시티은행은 인하 시점이 지연되기 때문에 상승세가 유지되기 어렵다. 그럼 상반기 상승이 마무리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좀 했고 울프 리서치에서는 이제 홍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물류 비용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시장은 빅테크 포모 현상 이런 것들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심스러운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 제가 저 숫자가 오타가 났네요.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결과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시가에서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8%, 그러니까 직전에 16%였는데 영업이익률이 예상보다 아래쪽으로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본 거잖아요, 실체를. 그리고 주가는 이미 이제 반영이 된 상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실적 공개한 게 역으로 또 바닥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분석도 나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200달러가 지난 어떤 저점에서 반등했던 자리였거든요. 오늘 시간에서 출발은 200달러 아래로 갔다가 지금 거기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테슬라가 이번 하락이 이제 좀 저점이 되는지, 또는 여기서 이제 새롭게 이제 지하를 만들어내는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뉴스를 좀 보면, 중국이 어저께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췄거든요. 0.5%포인트. 근데 이게 지금 주목을 받는 거, 지급 준비율을 내렸구나.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내렸구나. 이것도 그렇지만 방식이 되게 이례적이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중국의 인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주말에 또 공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주중에 인민은행 총재가 직접 회견을 통해서 공개했거든요.
이거 이제 경기 부양 의지가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 이후에 이제 금리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급 준비율은 그냥 은행에서 이만큼은 돈을 무조건 쥐고 있어. 이거 이하로 돈을 더 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풀어준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돈을 더 이제 시중에 풀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 1조 위안 정도 더 풀린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요 이후에 이제 연속적으로 중국에도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중국이 이제 부동산 업체들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경기 부양을 좀 꺼리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위안화 환율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주는 쪽으로 이제 반응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뉴스가 테슬라 말고도 또 이제 에코프로 뉴스도 나왔잖아요. 조 단위 이상으로 투자를 한다. 뭐 리튬 광산 또 2차 전지 기술 보유한 기업들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최근에 증시 발목을 잡는 게 2차 전지거든요. 그 안에서 시가총액이 작은 엔캠 정도만 이제 움직여서 그렇지 그 외에는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뉴스들이 어떤 변동성을 초래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워낙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왜 중요하냐면 시가총액 1위와 3위 LG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이 종목은 어닝 쇼크를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 2위인 하이닉스가 그 분위기를 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깨주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근데 공교롭게도 보면 연간 상승률이 하이닉스는 딱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시작했던 거를 딱 이제 처음에 하락했다가 그걸 복원해 놓은 수치. 그러니까 첫 출발점으로 다시 와 있거든요. 삼성전자 5.7% 빠지고 LG에너지 솔루션이 11% 빠져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하이닉스가 예상보다 이제 좀 충족되는 실적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투자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우려는 이미 바닥을 쳤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이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이게 하필이면 또 목요일이라 목요일은 좀 위클리가 있어가지고 오늘보다 이제 내일이 더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수급의 반응 결과 이거 제가 마감에 또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을 정리해 보면 대형주 어닝 쇼크 대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실적 발표 나오는 족족 별로 좋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 최상단은 전기전자와 2차 전지인데 이 종목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증시도 초반에 연초에 좀 고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를 하이닉스가 깨주게 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증시가 어제 급등을 했는데 이제 환율을 좀 떨어뜨려주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면 좋거든요. 이게 어떻게 원리가 되는 거냐면 중국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위안화 환율이 올라갑니다.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면 거기에 같이 바스켓으로 담겨서 움직이는 환율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도 그렇게 보는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 그럼 원화 환율도 올라가야 돼.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중국이 저 결과로 이제 환율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입성을 하게 되면 환율이 내려가게 되는 거겠죠. 그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증시가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지 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코스닥이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동반 매도를 하다가 오늘장 정도에서 뒤집어 주는지. 그러니까 코스피는 과매도인데 코스닥은 아직 과매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관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긴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코스피는 반도체, 그다음에 금융주, 석유화학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해서도 또 반응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구도에서 오늘장에서는 어제 못난이들이 반전을 하는지 이 종목들이 고정으로 가는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환율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1320원 위 레벨은 되게 부담이 돼요. 예, 1350원까지 넘어가게 되면 지수가 여기서 50포인트 정도 또 빠지는 그런 아슬아슬한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예 좀 밑으로 내려가서 1320원 밑으로 가는 방향을 보여줘야 지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달러 환율하고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하고 방향이 이제 평탄하게 움직일 때는 아주 민감하게 가진 않는데 확 올라가고 할 때 이렇게 이제 환율이 툭툭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 선물이 매도로 확 나오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손이 생기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도로 이제 포트를 좀 보호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는 이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외국인들 이 엄청나게 누적이 되어 있는 선물 매도가 풀리면서 지수가 이제 크게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여기도 1350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지수가 또 크게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 중국 증시, SK하이닉스 이게 이제 이 구도에 좀 변화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이제 오후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